오늘의 주된 핵심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포지션의 유불리가 결정나고 그 유불리에 따라서 내 매매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유리한지 혹은 나에게 불리한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서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들 출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매매도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저는 3번의 시나리오, 즉 한 발 더 올려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판단했습니다. 높게 판단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렴의 기간으로 봤을 때 아주 길어지고 있다.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면 이거는 4파로 보지 않고 B파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B파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번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보겠다. 더불어서 적정 눌림의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이대로 추세를 살려서 간다면 아주 이뻐 보이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연휴 중 지난 영상에서 요 정도 눌렸을 때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3번으로 갔으면 하는 바도 있고 3번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한 발 더 올려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그래서 저는 롱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제 새벽 갱신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저점은 갱신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저는 한 발 더 눌리더라도 롱 위주로 보겠다. 스탑로스를 여기로 잡고, 이렇게 되면 큰 수렴의 시나리오에서도 저는 탈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만 갱신이 안 난다라는 전제 하에 수렴 이후에 상방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방 돌파를 하더라도 탈출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롱 위주로 보겠다. 더불어서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수익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비교적 롱이 리스크가 더 적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롱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깊이 눌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이 저는 계속 롱 위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롱 위주로 보는 것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에도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현재 이 위치에서 급한 쪽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 롱의 입장이 시원해 보이지는 않아요. 눌림도 깊었고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위치가 고수되었을 때 과연 롱에게 유리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현 위치로는 시간의 끌림에 따라서 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작도해 놓은 것을 보면 채널 하단을 찍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로 시간이 계속 끌린다라는 건 여기에서 리테스트 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시간이 이 자리에서 계속 끌리는 건 롱에게 유리한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숏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추세선 안으로 적어도 밀어내주고 더불어서 이 하락하던 채널 구조를 깨준다면 이후에 시간이 이 밖에서 끌리더라도 이 정도 위치에서만 끌려줘도 이것은 롱에게 단기적으로 유리한 시간 끌림일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롱으로 가주려면 조금 빠른 무빙이 나와서 안정권 위로 올려쳐주는 추세 안으로 진입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도 이탈해주는 무빙이 조금 더 빠르게 나와줘야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롱 입장에서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꼭 짚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갖고 와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프랙탈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조금 같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전에 하락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제가 줄창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탈을 한 상태로 밖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리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 발 올려치더라도 이 추세선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지 못한다면 저는 숏각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추세선이냐라고 하면 15K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온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 흐름에서도 볼 때 보면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추세선에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빠졌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빠졌어야 하는데 한 번 더 받쳐냈어요. 받쳐내고 버텨냄으로써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빠르게 가주지 못했어요. 첫 번째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눌림 나오고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여기서도 심리적으로는 빨리 뚫어줘야 하는 자리인데 빨리 뚫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같이 쏟아지면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줘야 하는 자리에서 빨리 못 간다. 즉 시간의 롱의 편이 아니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뚫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서도 끝자락에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반전을 빨리 만들어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대로 비비다가 한 발 더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롱에게 유리하려면 빠르게 구조적 변화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롱에 대한 확신을 주는 무빙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현재 저는 A, B, C의 상승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3번의 시나리오의 공통 롱 구간이에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와도 직전의 고점을 한 번 정도 이상은 따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하락하더라도 한 번은 이 고점이 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의 시나리오 최대한 안전해 보이는 롱자리까지만 먹어놓고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프랙탈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언제냐라고 하면 21년도 이후에 줄창 하락했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채널링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채널로 봤을 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줬지만 여기서 빨리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빠졌고, 이후 빠진 뒤에도 다시 한번 작은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플래그의 구조를 본다고 하면 1년을 내내 하락한 하락장이더라도 이런 얕은 고점 갱신은 한 번쯤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주고 여기에서 더 가냐 못 가느냐의 차이 인 거지, 어쨌든 높은 확률로 이 고점은 한번 갱신을 해준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려왔다가 이 고점도 한번 따졌고 이 고점도 한번 따졌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줬는데 장대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의 채널이 하나 보입니다. 직전의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도 이런 채널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채널의 고점을 이때는 따주고 장대를 뽑아냈기 때문에 추세 반전까지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구조로 본다고 하면 현재 얘도 똑같은 구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채널링을 만들어냈고 고점 갱신이 난 상태에서 장대로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한 번의 하락이 나온 뒤에 현재 브레이크가 잡혔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려서 이렇게 저점 체크까지 오더라도 채널에 대한 하단부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고점 갱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 고점 갱신을 할 때 장대를 뽑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처박힐 수 있겠지만 이 고점은 한번 충분히 따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롱을 갖고 가고 있다. 즉 3번의 시나리오를 갖고 가고 있다. 덜 눌리면서 올려 쳐줘서 이 채널링을 깨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고점은 한 번은 갱신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번의 시나리오로 보고 여기에서 오르든 한 번 더 눌림이 나와서 오르든 이 고점이 갱신된다면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해둬야 한다. 왜? 지난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플래그의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이 갱신된다면 분명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봐야 할 거고, 저는 이 고점이 갱신되는 타이밍은 한 번쯤은 오지 않겠는가, 높은 확률로 올 거라고 본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에도 롱을 보고 있다. 눌롱을 받을 예정이고 이 저점이 갱신되는 것보다 이 고점이 한 번 정도는 더 따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 갱신될 때까지는 한 번쯤 더 눌리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물타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손절치고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세게 잡아보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스탑로스 라인은 짧아지기 때문에 베팅의 힘은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당장 롱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포인트, 이탈했던 상승 추세선을 재진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링의 구조, 하락하는 구조를 붕괴시켜주는 상단을 이탈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큰 범위에서 하락하는 구조, 이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것, 이 세 가지로서 단계적으로 롱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음을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주요하게 단기적으로 보면서 롱의 확신을 조금 더 가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롱 위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트렌드는 추세가 나오고 횡보하고, 이 횡보가 좀 길더라도 결국은 추세 다음 뽑을 때 시원시원하게 좀 가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고요. 중간에 너무 내동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해서 오늘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긍정적으로 힘찬 하루 보내시고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